당신과의 일산. 부동산에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처가 낮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라 함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서 변환을 시키는 계획입니다. 결국 물건에서 권리로 바꾸는 단계이죠. 각자의 주인들이 가진 주택을 분양하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되었을 때 그 주인들이 더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을 측정하고 확정하는 단계이고, 또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만드는 주최 측에서도 대략적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 부담금 내역이나 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에서 60일간의 기간 동안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 처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합니다. 그런 다음 구청장이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모든 단계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 처분 계획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망지역권입니다. 단어에서 약간의 힌트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정확히 아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관망지역권이란 특정 토지에서 강이나 호수, 공원, 산 등 양호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 토지와 강, 호수 사이에 위치한 토지의 이용 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의미합니다. 결국 좋은 전망을 위해서 토지를 쓰지 못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설명되어지는데요. 결국 국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랑, 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구분 경매. 구분 경매라 하면 한 개의 부동산 경매 사건에 포함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각각 경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경매 대상 부동산은 경매 번호로 물건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통상 경매에는 한 개 물건에 한 개 번호가 부여되는데 구분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 번호가 따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괄로 1번, 괄로 2번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구분 경매이죠. 다섯 번째, 구상권.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입니다. 결국 내가 갚았기 때문에 내 권리야 라는 말이겠죠. 예를 들자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주말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게 청구했던 것이 구상권입니다. 타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에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즉 국가가 코로나 비용을 환자 대신 병원에 대납을 해주고 환자가 다니는 교회나 종교시설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권리질권입니다. 권리질권이라 함은 물건 이외의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즉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양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질권인데요. 하지만 질권이 안 되는 경우는 사용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예를 들어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이 질권은 불가합니다. 일곱 번째, 권원입니다. 권원이라는 것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원은 대상 토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있는 경우겠죠. 지상권, 임차권이 있으니 그 토지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런 것을 권원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용어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7가지만 했습니다.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만 익혀 놓으시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